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의 진실. 우리나라의 범죄자는 유영철의 등장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소개된 계기가 바로 유영철 사건이고, 돈이 아닌 살인이 목적인 연쇄살인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이 있었지만 당시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 과거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면식범을 대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는 관내에 있는 우범자가 인근 지역에서 강도를 하다가 우발적인 살인라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 수사기법의 공식을 깨뜨린 게 바로 유영철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 역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횟수 중에 가장 많은 횟수입니다. 연쇄살인 이전에도 절도, 강간, 폭력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 당시 전과 14범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76회, 304회, 499회, 1038회 등 4차례나 유영철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생애.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에는 2명의 형과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유영철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가정 내 폭력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초등학교 시절은 평범했으나 개구리를 해부하거나 목을 비틀어 죽이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동물로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부터 유영철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드나들었고, 1993년에 결혼했으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 사창가에서 일하는 15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장기간 복역하게 되면서 2000년에 이혼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유영철의 인생은 사회에 대한 분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수감중 일간조선에서 나온 정두영 동기로 연쇄살인의 범죄 수법을 연구하며 미래의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영철이 살인할 때 둔기를 이용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범죄 기록. 200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인 이모 씨 72세와 부인 이모 씨 67세를 둔기로 살해. 살인 후 유영철은 지문이나 발자국이 묻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치밀하게 닦은 다음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한 뒤 대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잭나이프를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잠긴 현관문을 발로 차서 문고리를 부수고 잭나이프를 찾아 나왔다. 2003년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에서 고모 씨 61세의 집에 침입해 고 씨의 아내 60세, 어머니 강모 씨 85세와 고 씨의 아들 35세, 지체장애의 둔기로 34일을 강타해 살해했다. 특히나 고 씨의 아들이 2층에서 내려오자 그의 목에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2층 복도로 끌고 올라와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두개골이 부서져 뇌가 빠져나올 정도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는 잔인성을 보였다. 2003년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 최모 씨 70세의 부인 유모 씨 69세를 둔기로 살해. 부부의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유 씨가 자신의 단독주택 화장실 바닥에서 피를 잔뜩 흘린 채 의식을 잃어가면서 신음하던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현장 감식 결과 같은 발자국이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도 발견되었고, 구기동 사건 족적과 비교해보니 일치했다. 이때부터 언론은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피해자가 노인이라는 점, 묵직한 둔기, 잔인한 범행수법 등을 통해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여태 일어난 3건의 사건의 경우 살인 도구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동일범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2003년 11월 18일 종로구 해화동의 2층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김모 씨 87세 남과 파출부 배모 씨 53세 여를 둔기로 살해. 유영철은 증거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는데 화재 현장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증손자가 이불에 둘러싸여 질식 직전까지 갔으나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인근 건물 입구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경찰은 CCTV 화면에 찍힌 뒷모습과 168cm의 키, 20에서 30대 후반의 남자, 그리고 족적 검색을 바탕으로 금강제와 버팔로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을 찾는다는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했다. 유영철은 2004년 4월 13일 밤 중구 황학동에서 비아그라나 음란, CD 등 노점상 물건을 정리하고 승합차로 올라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며 손목에 수갑을 채워 안 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태웠지만 그는 평소 노점상 단속 때문에 경찰서를 자주 들락거렸기 때문에 유영철의 경찰 신분증이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는데, 그 점이 유영철을 자극해 기존에 저질렀던 일들까지 걸릴까봐 살해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수갑으로 손이 묶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잭나이프로 얼굴, 목 등을 마구 찔러 뒷좌석 밑에 눕혔으나 안 죽고 유영철에게 발길질을 하자 가방에서 꺼내든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두부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수갑에 묶인 피해자가 살해당하기 직전 유영철에게 심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난 피해자의 두 손목에 수갑 자국을 없애버리기 위함과 피해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잭나이프로 두 손목을 절단하여 이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어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두 손목을 약 300m 떨어진 월미도 횟집상가 앞 방파제 바위틈에 버렸다고 한다. 피해자의 시신은 월미도에서 기름 탱크에 담겨 불태워졌고, 뒤늦게 유족들이 겨우 몇 점을 수거하여 장례를 치렀다. 유가족들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피해자는 사형제 중 장남이었고 7개월 후 그 충격으로 둘째 남동생이 자살을 하였다. 당시 동거하던 애인도 있었는데 그 이후 얼마 안 가 뒤따라 자살했다고 한다. 또한 8개월 후 막내 남동생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셋째 남동생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구사일생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연쇄살인 피해자 유가족이라는 게 알려지자 알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멀리하고 떠나가면서 사회적 고립까지 얻었다고 한다.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마포구 신수동 오피스텔에서 1명, 마포구 노부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화방 도우미와 마사지 도우미 등 여성들을 불러들여 총 11명을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냈다. 유영철은 택시를 이용해 항구는 서강대 도서관 뒷산 등산로 나무 밑에, 열구는 서대문구 봉원사 주변 한방병원 신축공사장 주변에 안매장하였다. 유영철은 전화로 여성들을 불러 길거리나 여관에서 만난 뒤 위조 경찰관,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줘 경찰관을 사칭하여 함께 자신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간 유영철은 여성들에게 샤워를 하게 한 후 욕실로 들어가서 해머로 머리를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나서 나이프로 목을 자른 후 욕실에서 시신을 16개에서 18개로 토막냈다. 특히 유영철은 자른 머리에 머리카락을 고무줄로 묶어 벽면에 달린 휴지거리에 매달아 놓아 피를 다 빼냈다고 진술에 충격을 주었다. 시신을 토막낼 때 소리가 날까봐 물을 틀어서 물소리가 나게 했으며 노래를 틀어놓고 사체를 잘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쇠톱을 이용하였고 시간도 많이 걸렸으나 차츰 능숙해져서 칼만 가지고도 토막을 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고 한다. 또 혹시라도 DNA 검사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11명의 피해 여성들 중 단 1명과 성관계를 맺었을 뿐 나머지는 즉시 살해하였으며 관계를 맺은 피해 여성의 손가락 지문 모두 칼로 벗겨내어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토막낸 시신을 검정 비닐로 싸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문이 남을까봐 시신을 땅에 묻은 뒤 비닐봉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연쇄살인범들이 피해자의 공포나 표정을 보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걸 즐기는 것과는 반대로 순식간에 피해자들을 즉사시켰다는 점이다. 하지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체에 대한 모욕이나 절단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했는데 시체의 뇌수를 믹서에 갈아먹는 등의 식인행위는 물론 간과 자궁, 음부 등을 잘라내는 등의 시체훼손을 저질렀다. 유영철은 피해자를 죽인 순간을 회상하기 위해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 사체를 토막내어 안매장하였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팔찌를 전리품으로 가지기도 했는데 프로파일러들은 이러한 유영철의 행동을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회상기라고 분석했다. 모든 살인과 살인 간 일정한 냉각기간을 가진 뒤 침체기가 끝나면 살인을 반복하였는데 특히 직업여성 계획살인에서는 냉각기간의 간격이 매우 빨라지는 것으로 보아범행 수법이 점차 숙달되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 23세 여성을 두 손으로 목 졸라 살해. 시신은 서강대학교 뒷산에 안매장하였다. 4에서 5월 전화방 도우미 성명 불상 20에서 30대 여성 살해. 이 사건부터 살해하는데 둔기를 썼고 안매장 장소도 서강대학교 뒷산에서 봉원사 근처 산으로 바꾸었다. 5월 PC방에서 조건 만남 쪽지를 보내고 있던 25세 여성을 보고 위조 경찰증을 들이밀어 윤락행위를 단속한다며 경찰 행세를 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살해. 6월 2일 전화방 도우미 35세 여성 살해. 6월 전화방 도우미 성명 불상 20대 후반 여성 살해. 6월 9일 출장 마사지사 26세 여성 살해. 6월 18일 전화방 도우미 27세 여성 살해. 사실 위 사건은 유영철이 같은 업소의 다른 여성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신 유영철을 찾아오는 바람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6월 25일 출장 마사지사 28세 여성 살해. 7월 2일 출장 마사지사 26세 여성 살해.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이 유영철과 사귀고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과 같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나서도 시신을 마구 훼손했다. 7월 9일 출장 마사지사 24세 여성 살해. 7월 13일 출장 마사지사 27세 여성 살해. 체포 과정 2004년 7월 출장 마사지 업주의 신고로 특정 번호로 부른 마사지사들이 연이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유영철을 단순히 마사지사들을 납치해 지방으로 팔아넘기는 납치범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유영철은 자신이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 사건의 가해자임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지 않고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결국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서 유영철은 처음에는 살인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자백, 특히 현장 검증에서는 26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부인되고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확인된 희생자 수는 20명으로 이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영철이 선택한 희생자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의 범행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불법 침입 후 살해하는 방식에서 나중에는 출장 마사지사를 이용한 범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의 체포 과정은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사라진 여성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영철을 함정에 빠뜨려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자체적인 성공으로 이를 홍보하려다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계기로 영화 추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4885 근황 유영철의 행동은 법정 안팎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돌진하는 소동이 일어났으며 이때 증거품으로 유영철이 쓰던 망치 등이 있어 속기사와 방청객까지 대피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범죄에 관한 책살인 중독도 발간되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구체적이라 판매가 금지되었고 현재는 희귀 도서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서도 유영철은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교도관의 목을 졸라서 독방에 수감된 적도 있으며 교도관을 통해 야설을 밀반입한 것은 이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꾸준히 교화 불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지금 판결받은 형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는 심보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영철은 닭고기를 먹을 때 제일 큰 부분이나 맛있는 부분은 자기가 먹고 남들은 몸통이나 날개를 먹게 하는 특혜 같은 것을 누렸으며 야, 나 누군지 몰라. 나야 나 사이코야. 문 열어.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라고 말하며 한밤중에 난동을 부리거나 아, 뜨거운 물 좀 줘봐 커피 한 잔 마시게 라고 하면 교도관이 뜨거운 물을 끓여서 갖다 주는 건 물론 오히려 무슨 변을 당할까 무서워서 교도관이 유영철의 방으로 들어가길 꺼려했다고 합니다. 한 교도소 관계자는 직원이 들어오면 물거나 침을 뱉으려고 하고 수영자라는 법적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산다고 한탄했습니다. 또 다른 수감 동기의 증언에 따르면 유영철은 교도관의 팔까지 부러뜨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교도소에 와서도 제멋대로 굴었던 유영철은 한때 대구 교도소로 이감되어 놀라울 정도로 모범수가 된 적이 있는데 당시 대구 교도소는 청송교도소에 있던 교도관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악범들을 다루는 데는 매우 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설 문제로 지금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지금 유영철은 현재 사형 집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유영철 역시 이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얌전히 있는다고 전해집니다.